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계물리학 개론 10주차 2차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2차시 강의는 고체에 대한 드바이 이론입니다. 지난 10주차 1차시 열광자의 엔트로피 시간에서는 열광자의 엔트로피를 계산했고, 열광자의 엔트로피는 볼륨 곱하기 템퍼러처의 3승에 비례한다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공 내에서 그 캐버티 안에서 열광자의 복사 압력, 열광자가 캐버티 안을 때리는 압력은 3분의 1 곱하기 V 분의 U. 그래서 단위 최적당 에너지 밀도의 3분의 1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흑체 복사의 세기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에너지 플럭스는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에너지 혹은 단위 면적당 요 에너지 나누기 시간을 파워라고 해서 단위 면적당 파워를 우리가 에너지 플럭스, 에너지의 흐름이 J이고 그 에너지 덴시티, 에너지 밀도를 스몰 u에서 단위 최적당 에너지를 에너지 밀도라고 했는데 에너지 플럭스하고 에너지 밀도의 관계식은 이 밀도 곱하기 빛의 속력의 4분의 1을 곱한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10주차 2차시 고체에 대한 드바이 이론에 대한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고체 내 탄성파의 에너지 양자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탄성파의 에너지 양자를 보통 포논이라고 하는데 포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고체의 연용량을 드바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3주차 시간에 이제 그 고체를 묘사할 때 아인슈타인의 고체 모형은 베드 스프링 모형이다. 침대의 스프링 모형과 같은 걸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 각각의 원자들이 용수철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진동한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고체 모형인데 이 고체 모형은 특징은 양자화된 에너지를 가지는 동일한 진동자들의 집합, 각각의 원자들이 하나의 진동자 역할을 하고 모든 원자들은 특징이 같은 진동수로 진동한다. 똑같은 진동수 오메가로 진동을 하면 모든 원자들이 다 오메가로 진동한다고 하는 게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고체 모형입니다. 이 같은 원자 진동수로 진동한다는 얘기는 요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같은 진동수로 마치 노말 모드와 같은 역할을 해서 서로 이웃한 원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한 것이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자가 각진동수 오메가로 진동을 할 때 이 첫 번째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EN1은 N1의 H바 오메가, 퀀텀 넘버가 N1. 두 번째 원자도 똑같은 오메가로 진동을 하지만 퀀텀 넘버는 제가 좀 달리해서 N2H바 오메가. N번째 원자가 그 오메가로 진동을 하는 경우 이제 NN의 H바 오메가. 이렇게 쓴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같은 진동수로 진동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고전적인 용수철 진자에 매달린 물체, 입자들의 진동을 고려를 할 때 각각의 원자가 갖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주어지죠. 운동 에너지는 3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포텐셜 에너지도 3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자의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한 개의 원자는 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각 원자는 자유도당 평균 에너지가 2분의 1 kT이기 때문에 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원자는 3kT만큼의 에너지를 전체 에너지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n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고체의 경우에는 n개의 원자에 의한 총 에너지는 한 개의 원자가 3kT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n개의 원자는 3n kT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가 이 고체의 정적 연용량을 계산을 해주면 정적 연용량은 우리가 볼륨, 입자수 이런 놈을 고정시켜 놓고 에너지를 템퍼러처로 미분을 해주면 그게 이제 정적 연용량이 되는데 여러분 3nk 다시 말해서 정적 연용량은 고체의 템퍼러처에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으로부터 얻는 고체의 기본적인 정적 연용량인데 요 놈은 이 결과 정적 연용량이 온도에 무관하다는 결과는 아주 고온 영역에서만 성립하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이 저온 영역에서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조금 업데이트를 시켜준 그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을 좀 보완한 모형이 드바이 이론이고 드바이 모형의 핵심은 이 각각의 원자들 고체 내 각각의 원자들은 똑같은 진동수로 진동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요놈이 진동할 때 같은 진동수로 진동하지 않기 때문에 요놈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게 드바이 이론의 드바이 모형의 특징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자기 복사, 흑체 복사의 경우 공동 내 전자기파의 에너지 양자를 우리가 포톤이라고 하고 이 포톤이라고 하는 놈은 진행 방향의 두 개의 폴라리제이션, 편극을 가지고 횡파하기 때문에 트랜스버스 오실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편극, 폴라리제이션의 개수는 두 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체 내에서 격자, 2차원 레티스 포인트에서 격자의 진동을 나타내주는 그림인데 이 고체 내에서 탄성파의 에너지도 양자화 될 수 있고 탄성파의 에너지 양자를 우리가 이제 포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논의 진동은 우리가 그 포톤과 마찬가지로 탄성파라고 하는 거는 진행 방향에 이렇게 수직하게 트랜스버스 오실레이션도 하지만 음파의 경우는 그 종파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롱지투더널 진행 방향의 나란한 방향으로도 진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자기파는 트랜스버스 그 횡파고 탄성파는 횡파와 종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파는 폴라리제이션이 두 개고 그 탄성파는 폴라리제이션이 세 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에너지 양자는 폭이 L인 전자레인지에 같은 정상파는 다양한 모드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모드에 따른 진동수가 서로 파장도 다르고 진동수도 다르고 첫 번째 모드는 파장이 2L이고 뭐 두 번째 n이 2인 경우는 2L분의 2고 n이 n번째 모드를 갖는 정상파의 파장은 n분의 2L 혹은 그거에 걸맞는 진동수를 갖는 그 광자의 에너지는 En은 H2N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 양자화된 에너지고 요놈 n번째 모드에서는 n은 H2N 또는 H 램다 n분의 C 혹은 n분의 n 곱하기 2L분의 HC 이렇게 에너지가 양자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드는 n이라고 하는 놈은 맥시멈 값이 무한대가 됩니다. 모든 가능한 모드를 다 썸메이션을 다 가능한 모드를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포논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격자 진동을 통해서 파장이 뭐 가장 긴 파장 n이 1인 경우에 파장을 갖는 진동 포논 그 다음에 n이 2인 경우에 이러한 파장을 갖는 포논 그 다음에 n이 3인 파장을 갖는 포논 그래서 n번째 파장을 갖는 포논은 n분의 2L 똑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포논의 양자화된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n번째 진동수를 갖는 포논의 에너지는 E는 H2N 혹은 H 램다 n분의 CS 혹은 n의 2L분의 HCS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제가 이거 CS라고 쓴 거는 전자기파는 빛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지만 포논인 경우는 음파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속력을 C에서 CS로 바꿨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격자가 진동을 할 때는 진동하는 파장이 아주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장의 미니멈 값이 존재를 하고 파장의 미니멈 값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는 n의 맥시멈 값이 유한하다. n의 맥시멈 값이
얘처럼 무한대까지 가지 못하고 어떤 유한한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게 이 포논의 격자 진동의 탄성파의 특징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전자기파의 에너지 양자를 포톤이라고 하고 탄성파의 에너지 양자를 포논이라고 하고 열평균 양자수, 열평균 광자수는 포톤인 경우 우리가 진동수가 오메가인 광자의 열평균 양자수는 익스포넨셜 베타 h가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거를 배웠고, 마찬가지로 진동수가 오메가인 포논의 열평균 양자수도 포톤과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베타 h가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1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편극은 어떤가요? 편극은 폴라리제이션은 포톤은 편극이 폴라리제이션 횡파이기 때문에 두 개가 존재하지만 포논은 탄성파이기 때문에 두 개의 횡파, 그 다음에 하나의 종파에서 세 개의 폴라리제이션을 갖는 차이점이 있고, 우리가 총 모드의 개수, 진동수가 오메가 1에 오메가 1에서부터 오메가 무한대까지 모드의 개수가 제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n이 가질 수 있는 건 0에서도 무한대까지 다 가질 수 있고, 이 n이라고 하는 모드의 개수는 우리가 이제 적분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적분으로 나타내 주면서 폴라리제이션은 서로 다른 스테이트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편극까지 고려를 해줘서 총 모드의 수를 이런 식으로 적분 형태로 나타내 준다는 것을 우리가 흑체 복사를 통해서 학습을 했듯이, 포논인 경우도 총 모드의 개수는 이 경우에는 이제 한 개의 원자가 갖는 자유도는 3개, 그 다음에 그 n개의 원자가 갖는 경우의 자유도는 3n개. 그래서 원자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진동을 하는 경우의 자유도는 우리 오실레이션은 이제 이렇게 3n개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고, 바이브레이션만 우리가 고려를 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이 n이라고 하는 모드는 n이 0에서부터 이제 맥시멈까지 갈 수가 있는데, n 맥시멈이 이 경우에는 무한대까지 가지 않고 유한한 값을 갖는다고 했죠. 이 유한한 값을 갖고 이 경우에 이 전체 모드의 수를 다 더해주면 그게 n개 원자가 갖는 자유도의 개수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포논의 특징입니다. 총 모드의 개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드를 다 더해주면 그게 n개 원자의 총 자유도의 개수하고 같아야 된다. 바이브레이션인 경우는 3n이 돼서 요 놈이 이제 3n이라고 하는 놈하고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탄성 모드의 총수가 3n인 경우, 이제 이 적분값을 다 더해준 놈, 이 적분을 전체를 다 해준 놈이 3n과 같아야 되고, 이때 n이 가질 수 있는 맥시멈 값을 이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n이 갖는 맥시멈을 제가 nd, 여기 이제 드바이의 d의 약자를 써서 n 맥시멈을 nd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nd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적분을 해주면 8분의 3의 4파이 곱하기 3분의 nd의 3승은 2분의 1의 파이 nd의 3승이 되고, 요거로부터 n 맥시멈 혹은 nd 값은 파이분의 6n의 3분의 1승 혹은 n의 3분의 1승에 이렇게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동수가 오메가 n, 어떤 특정한 n번째 모드의 진동수를 갖는 열평균 포논수를 계산을 해주면, 열평균 포논수는 익스포넨셜 베타 h가 오메가 n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주어지고, 이때 오메가 n은 격자 진동에서 이제 L분의 CSN 파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로부터 오메가 n인 모드 내에서 포논의 열평균 에너지, 오메가 n인 모드를 갖는 포논 한 개의 에너지는 h가 오메가고, 그게 열평균 포논 수가 이 n이라고 하면 열평균 에너지는 n 열평균 포논 수 곱하기 h가 오메가 n이 되니까 요게 오메가 n인 모드에서 포논의 열평균 에너지가 됩니다. 포톤과 같은 식을 갖는 거죠. 다만 포논의 총 열 에너지를 계산할 때
이 모드 n이라고 하는 게 무한대까지 가지 못하고 유한한 값을 갖기 때문에 그때 이 썸메이션은 8분의 1의 4파이 n제곱 dn에 n 맥시멈까지 적분을 해주고 폴라리제이션이 2개가 아니고 3개의 폴라리제이션을 갖기 때문에 요 3과 nd가 포톤인 경우하고 큰 차이를 줍니다. 그래서 포논의 총 열 에너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거는 이제 포톤인 경우하고 차이점은 얘가 무한대에서 유한한 값으로 바뀐 거고 폴라리제이션이 2에서 3으로 바뀐 것 뿐인데 오메가 이제 n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오메가 n 자리에 L분의 CSN 파이를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n에 대한 적분을 해주는 거니까 그 놈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해봤으니까 결과만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놈을 쭉 정리를 해주면 얘는 2L분의 3파이 제곱 H바 CS 인티그랄 N 3승 DN의 1 나누기 익스포넨셜 베타 H바의 오메가 N L분의 CS N 파이 빼기 1을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N 3승 적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요 지수 익스포넨셜의 지수 L분의 베타 H바 CS N 파이라고 하는 놈을 X로 치환을 해주면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N은 DN은 파이 베타 H바 CS분의 L의 DX가 되고 요 놈을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여기 N 3승에서 요 놈이 3승이 나오고 DN에서 요 하나가 더 나오니까 요 놈의 4승이 튀어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은 계산을 해주면 여기 2L분의 3파이 제곱 H바 CS에다가 요 지금 요 값 파이 베타 H바 CS분의 L의 4승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X로 다 나타내주면 DX에 X 3승 나누기 익스포넨셜 X 빼기 1 그 다음에 맥시멈 밸류는 n이 맥시멈을 가질 때 x도 맥시멈 값을 갖잖아요. 그래서 어퍼 리밋이 x의 맥시멈이 됐습니다. 요 놈을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주면 베타 자리에 kt분의 1을 넣어주면 lkt의 4승인데 그 놈을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을 좀 정리해주기 위해서 요 4승을 3승으로 좀 만들었고 나머지 1차항을 여기 앞에 있는 놈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KT의 2분의 3파이의 이 파란 부분의 3승의 빨간색 적분. 요거는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금방 따라가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했고 우리가 여기에서 X의 맥시멈, X 맥시멈은 N이 맥시멈이 될 때 X가 맥시멈이 되니까 X 맥시멈 값은 LKT, 베타 자리에 KT분의 1을 넣었으니까 LKT분의 H바 CS파의 N 맥시멈이 되는 거죠. 근데 N 맥시멈은 이미 이 N에 우리가 이제 파이분의 6N의 3분의 1승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그 놈을 넣어주면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6N의 3분의 1승이 되고 제가 요 놈을 T분의 나머지를 세타로 정의를 했습니다. T분의 나머지를 세타. 그래서 T분의 나머지에서 이 세타라고 하는 놈을 차원이 온도의 디멘전을 가져야지 X는 차원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타는 온도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고 이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죠? LK분의 H바 CS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6N의 3분의 1승. 그래서 요 놈은 온도의 차원을 가지고 있고 요 세타를 갖다가 우리가 divide 혹은 divide temperature다, divide 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논의 총 열 에너지를 계산을 해주면 이 X 맥시멈은 temperature분의 divide temperature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요 유한한 적분을 손으로 계산하기는 매우 까다롭고 우리가 이제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영역, 근사적인 영역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temperature가 세타, divide temperature보다 무지무지 작으면 그게 이제 low temperature limit인데 T가 세타보다 무지무지 작으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때는 적분을 하기 쉬워요. 그죠? 그때 적분은 포톤의 적분식과 같겠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놈을 적분해주면 그게 15분의 파이 4승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해보면 low temperature limit에서 포논의 총 열 에너지는
KT 곱하기 2분의 3파이의 파란 부분의 3승에 15분의 파이 4승이니까 요 놈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 KT의 4승, 예, 10분의 파이 5승, 그리고 요 T도 바깥으로 빼줬네요. 그래서 T3승, T에서 T4승으로 바꿨고, 나머지 컨스탄트 부분, 파이 H바 CS분의 LK를 이렇게 남겨놨는데, 여기 파이 H바 CS분의 LK는 드바이 템퍼러처하고 관계식을 보면 요 값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드바이 템퍼러처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그 값은 파이 세타의 3승 분의 6n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로우 템퍼러처 리밋에서 고체의 연료량은 에너지는 KT의 4승에 10분의 파이의 5승, 파이 드바이 템퍼러 세타의 3승분의 6n이 되고, 요 놈을 정리해주면 5세타의 3승, 3파이 4승의 NKB T4승, 템퍼러처의 4승에 비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템퍼러처 리밋에서 포논의 토탈 에너지는 T의 4승에 비례하고, 이로부터 정적 연료량을 계산을 해주면 볼륨, N 이런 놈이 일정할 때 에너지를 템퍼러처로 편미분 시켜주면 그 결과는 5분의 12 파이 4승 NK의 세타분의 T3승이 돼서 정적 연료량은 템퍼러처에 무관한 게 아니고 T3승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드바이 T3승 로다, 그래서 고체의 연료량, 정적 연료량이 로우 템퍼러처 리밋에서는 T3승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이 세타를 우리가 이제 드바이 템퍼러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T가 세타보다 무지무지 큰 경우, 그 하이 템퍼러처 리밋에서는 T가 세타보다 무지무지 큰 경우는 X가 무지무지 작다는 얘기니까, X 어퍼 리밋이 무지무지 작다는 얘기는 X 자체가 무지무지 작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분값을 계산해주면 X가 무지무지 작을 때 익스포넨셜 X는 1 플러스 X 이렇게 근사시켜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X가 무지무지 작을 때 익스포넨셜 X는 1 더하기 X 더하기 따따따. 그래서 따따따는 제가 무시를 해주고, 요 놈을 처음 두 항까지만 전개를 해주면 얘는 이제 X 제곱이 되고, 요 놈 적분해주면 3분의 X 맥시멈의 3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에너지 영역에서 하이 템퍼러처 리밋에서의 포논의 토탈 에너지는 KT 2분의 3파이의 파란 부분의 3승 곱하기 3분의 1의 X 맥시멈의 3승, X 맥시멈은 드바이 템퍼러처로 나타내주면 T분의 세타의 3승. 그래서 우리가 요 놈 정리해주면 연료량은 KT,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의 파이 H바 CS의 분의 LK의 3승 곱하기 드바이 템퍼러처의 3승. 여기 T3승, T3승이 캔슬 되니까 T에 비례하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요 놈을 다시 드바이 템퍼러처로 다시 요 파란 부분을 나타내주면 얘는 파이 세타의 3승분의 6n 이렇게 되니까 드바이 템퍼러처 캔슬되고 파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3의 NKT 이렇게 주어집니다. 3의 NKT 그렇죠? 3NKT가 되고, 요거로부터 우리가 정적 연료량을 계산을 해주면 고에너지 하이 템퍼러처 리밋에서의 고체의 정적 연료량은 우리가 고전적인 모형, 그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에서 마찬가지로 3NK 그 온도에 무관한 정적 연료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 모델하고 드바이, 아인슈타인 모델은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아인슈타인 모델의 핵심은 고체 내 원자들은 독립적인 조화 진동자이고 각 원자는 같은 진동수로 진동을 한다. 그래서 서로 이웃한 원자들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모델이 아인슈타인의 고체 모형이고, 드바이 모형은 반면에 고체 내 이 상호작용 효과까지 고려해서 고체 내 진동자는 각 원자 개별적으로 진동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고체 덩어리에 걸쳐서
여러 다양한 고유 진동 모드로 진동을 한다. 그래서 고유 진동은 원자 간의 거리보다 파장이 더 짧아질 수 없기 때문에 진동수의 상한 혹은 파장의 하한이 존재하며, 이 진동수의 상한은 가능한 모든 진동 모드 수가 3n, n개 원자로 이루어진 고체인 경우 진동 모드가 3n이라는 것으로 결정한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모델을 통해서 얻은 이 그림은 실버의 은의 연용량을 나타내는 건데, 은의 연용량에 대한 데이터가 점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주황색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을 통해서 피팅한 그래프고, 파란색이 드바이 모형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이 템퍼처 리밋에서는, 우리가 하이 템퍼처 리밋에서는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이나 드바이 모형이나 큰 차이가 없이 NKT, 우리가 이제 템퍼처에 무관한 연용량을 얻지만, 로우 템퍼처 리밋에서는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은 이 지금 실버의 연용량을 잘 맞추지 못하는 반면에 드바이 모형은 매우 잘 맞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10주차 2차시 드바이 이론에서는 공동 내 전자기파와 고체 내 탄성파의 에너지 양자, 전자기파의 양자화된 에너지를 포톤, 탄성파의 에너지 양자를 우리가 포논이라고 얘기하고, 포논의 총 열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좀 이렇게 복잡하고, 특징은 이 지금 포논 모드가 n이라고 하는 게 맥시멈이 존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세타를 드바이 템퍼처라고 했습니다. 맥시멈이 존재한다는, 포논 모드는 모든 모드가 무한대까지 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해서 고체의 연용량을 계산을 해보면, 로우 템퍼처 리밋에서의 고체의 정적 연용량은 T3승에 비례하고, 하이 템퍼처 리밋에서 고체의 정적 연용량은 컨스턴트, 온도에 무관한 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학습을 했습니다. 10주차, 다음 차시, 3차시 시간에는 5장에서 화학 포텐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열 평형과 확산 평형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고, 화학 포텐셜의 개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